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메카에서 영동고 영어 수업 맡고 있는 변재희 선생님입니다. 이제 예비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3학년 내내 영어에 흔들림이 없게끔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게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에 관해서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동고 아이들 지금 6년 정도 데리고 있는데 상위권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상위권 아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잘하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조금 3등급, 4등급 봤던 아이들이 와서 성장을 같이 해간 선생입니다. 영동고는 간략하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범위가 남학교 치고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꼼꼼하게 누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 높은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효율성이 높은 자료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제 고3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적어놓은 건 아이들이 2학년쯤 됐는데 생각보다 내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정시가 확대되고 있어서 정시로 많이 움직이는데 내신에만 너무 치중해서 어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본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나 현재 수능 지문들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되 단지 내신이 아니라 영어 실력과 장기적으로 수능 영어까지 부족함이 없게끔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금이 2월이고요. 아이들은 방학 동안 문법 특강을 들었든 전반적인 수능 영어를 들었든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명절이 지나고 학교에 한 학기 잠시 갔다가 왔다가 하는 지금 같을 때부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착실히 꾸준히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이제 명절 지나면서 조금 풀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2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 정도까지의 딱 한 달, 아이들이 내신이 들어가기 전에 그 한 달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년 내내의 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반드시 영동고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법입니다. 영동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네 정말 문법 안 해? 라는 정도로 정말 많은 문법을 시험에 내고 있어요. 문법이랑 어휘 두 가지 비중이 자그마치 45% 정도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워낙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지 그때 가서 내신을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달달 외우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약간 흐트러짐을 보이고 있다면 얼른 다독이고 챙기셔서 무조건 문법을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업만 대충 따라가면서 나 투부정사 알아, 뭐 분사 알아, 나 이거 개념 알아가 아니라 각각의 문법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 출제되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첫째를 키워보셨으면 어머님들께서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시험 보고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시험 보고가 4번 정도 반복되면 1년이 지나고 겨울이 와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 2달을 열심히 연습해서 본 5월 시험을 기준으로 이 시험의 성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아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지를 파악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학기 때 완성형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는 습관을 완전히 들여 2학년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독해 비중을 높이는 건 제가 3학년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국어를 못합니다. 국어를 못한다는 건 지문의 해석을 한글로 줘도 애들이 그 지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굉장히 벅차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내내 문법과 어휘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이에게 되어 있어야 1학년 겨울방학 때 수능 대비를 하고 2학년 내신까지 차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면 문법을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어휘는 범위가 많은 영동고 내신에 무조건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변형 문제나 선지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어휘 때문에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청해를 생각해보면 재작년까지는 영동고는 청해를 출제하는 학교였지만 작년에는 청해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는데 청해 비중은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커서 기본적으로는 어휘가 가지고 가는 청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휘를 꾸준히 해서 청해 준비가 아이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청해는 조금 신경 쓰는 것으로 하되 비중은 오른쪽 표처럼 가장 중요한 문법이랑 어휘를 70% 이상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동은 문법 고르시오의 문제의 객관식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셨습니다. 2개를 골라라, 3개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는 게 현재 전부 대치권의 이제 문법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언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출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문제풀이와 연습을 시키지만 그거보다 기반으로 문법이 안 되면 1등급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객관식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전부 문법의 구조를 파악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동은 내신 달달 외워서 암기해서는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자체가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구조를 구로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어법을 다른 어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이제 심층적인 어법을 학교에서 출제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연습시키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단계의 자료를 가지고 아이가 누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게끔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는 말을 아까 드렸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문법 커리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범위가 많은 학교입니다. 이제 한 지문 정도의 길이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하나, 그 다음에 부교재 지문 뭐 한 20지문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지문을 아이들이랑 진도를 나가면서 어차피 나올 문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법 설명을 간단하게 하되 아이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이에게 시키는 건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의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어떤 문법을, 어떤 변형을 묻기 위함이야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갑자기 변화해서 문법에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도 미리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애들이 단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당황하는 것이 영동고 시험 출제의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외운 거랑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1학기 때는 변형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 때는 변형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내용 변형까지 있었기 때문에 외워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이들은 당황하기 쉽고 당황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든 미리 풀려 있기 때문에 모든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시키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문법을 잘 알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아이들마다 다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법 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틀리는 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치만 자기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맞춤화해서 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것들과 잘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1년이 흐르고 나면 2학년 때는 다시는 어법을 하지 않을 만큼 분명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정리한 노트만 하나 가지고 내신 때 문법은 그 노트를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자기화했던 것을 2학년 때는 적용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서 효율성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이랑 맞춰가며 점점 극대화돼서 수능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수업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시작하면 2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어휘랑 문법 시험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다 누적으로 보게 돼서 1주차 때는 1주차 때 한 것만, 2주차 때는 2주차, 3주차 때는 3회차 해서 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제 이 경우에 어떤 것을 대비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범위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들쭉날쭉 되어 있을 수 있고 앞부분만 열심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시험을 보면 이 아이가 특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제가 채점하고 제가 숙제 검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수업 나간 것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본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 재시험을 보게 되는데 재시험지는 아이들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 못한 부분이 달라서 각자 다른 식으로 재시험지를 보게 됩니다. 즉 교과서가 1단원은 공부가 됐는데 2단원이 공부가 덜 됐다면 2단원 위주로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교과서는 어느 정도로 완성됐는데 부교재가 공부가 덜 됐다 하면 부교재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휘랑 어법 모두 동일하게 각자 개별 맞춤형 재시험을 보게 되고 시간의 경우 지금 월요일 저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월요일 저녁 수업 끝나고도 시험을 보고요. 그 전에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른 평일에도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들려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충분한 클리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아이들이 숙제로 나갔을 때 오답률이 높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한 수업 설명 잠시 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나갈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복습,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과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진도 나갈 것, 그 다음에 수업 마치기 전 이번 시간 문제에 대한 쪽지 시험까지 가급적 와서 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와서 하고 간다의 장점은 영어 과목이 아이들이 좀 밀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미 아실 거고 그리고 내신을 하다 보면 더 잘 아시게 되겠지만 대체로 아이들한테 중요한 과목보다 영어는 어떡하지 하면서 밀어놨다가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온 김에 하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어차피 왔을 때 이 시간을 충실히 영어에 써서 물론 숙제하고 복습하고 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의 효율성을 왔을 때 훨씬 많이 써서 바쁜 시간 쪼개서 잘 써보자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다른 설명회도 가셔서 들으시게 될 이야기 중에 가장 귀가 쫑긋할 것이 바로 적중률입니다. 저는 이 적중률에 대해서 적중률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적중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한 주에 나가는 자료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다른 학원이든 제 수업이든 한 주에 나가는 자료들이 쌓이고 쌓여 영동고같이 범위가 많은 학교는 한 시험 기간이 끝나면 프린트만 이만큼씩 쌓일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대략 한 주에 60페이지 정도의 숙제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6회면 36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360페이지에서 학교 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 시험지를 하나하나 봐서 내가 1주차 숙제를 줬던 20페이지에서 문제가 적중했어. 2주차 첫 페이지에 너네에게 숙제로 줬던 문제가 시험지에 똑같이 나왔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억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몇백 페이지 되는 숙제를 완벽히 풀어서 머릿속에 넣고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서 선생님이 첫 주에 한 게 똑같이 나왔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적중률 높은 자료는 당연한 거고요. 좋은 자료를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지에 관해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 아이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봐야 되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특히 영동고는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놓치는 빈틈들이, 구멍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는 어느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중에 공부가 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너네 학교는 한국식 문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한국식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아니면 단어를 외워도 까먹는 단어를 어떻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범위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이 아이들의 약점마다 개별적으로 보완해서 충분히 커버업 되도록 관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숙제검사제가 직접 해서 어느 부분 숙제를 못했는지, 하다못해 어느 정도 뺏겼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아이에게 숙제나 시험지 그리고 공부할 것들 시키고요.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으로 해서 확실히 다시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이가 공부한 거, 이번 시간 진도 나간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 결과나 수업 태도, 그 다음에 수업 피드백들은 어머님들께 문자 또는 밴드 메시지로 매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관리든 전부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이 아무리 좋아도,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아이를 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관심과 시간과 없다면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내신에 나올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이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시험을 보고 오면 이게 영어 시험이냐? 이건 그냥 암기 시험 아니냐? 혹은 나는 정말 영어 내신 못하겠어.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신 시험이라는 건 단지 실력, 지금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와 생각보다 수능 점수는 격차가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영어 단지 실력보다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수능과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와 함께 빠진 것 없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는데 실수하는 것을 막는 트레이닝을 저랑 내신 기간 동안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제공하고, 아이가 문제를 풀어내고 공부하는 과정을 관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쯤이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간 부족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수업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영동은 서술형 시험 문제가 적어요. 서술형은 2문항입니다. 나머지는 객관식 문항이에요. 객관식에서 다른 학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학교는 보통은 서술형에서 영작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얼마나 써 내려가는지, 실수를 하지 않는지가 좀 더 초점이라면 영동은 해야 할 게 많은 학교다. 1번,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해야 할 게 많은 학교인데, 서술형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들은 서술형이 나올 것만 뽑아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가지고 가면 편하지만 영동은 객관식이 어렵고 꼼꼼하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훨씬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량을 가지고 어떻게 꼼꼼하게 해서 실수하지 않느냐가 점수를 판단하는 요인이 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전부 자료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최소 8가지 단계로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법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서술형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학교 필기나 재수업을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노트, 컬러로 만들어서 나가는 자료들, 그 다음에 객관식 어법 집중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고로 시호에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고,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어법을 묻고 있느냐, 어떤 어휘가 잘못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혼동어휘 선택형 문제는 아이들이 어휘를 외울 때 단 하나로 외우는데, 작년 영동고 2학년 기준으로는 어휘가 품사 변형 다이어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지문에 있는 단어 중에 아이들이 충분히 헷갈려서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과 동일하게 만들어 푸는 문제가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공부가 덜 되어 있는지를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해서 재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다 자료나 학교 시험지의 샘플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이런 식의 유형으로 학교 시험처럼 보되 학교는 몇 개를 골라서 쓰시오를 주지만 저는 연습이라서 주지 않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를 내고, 숙제검사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이들이 이렇게 냈을 때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는지 못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해왔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갔던 자료와 학교 시험지를 기반으로 만든 것들이라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제나 요지나 빈칸 같은 경우는 1학기 동안은 수능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이랑 어휘를 딱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1학기 동안 영동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법 어휘이기 때문이고요. 매 시간마다 어머님께 수업 안내, 수업 과정, 어느 부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받아온 성적들인데 뭐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신영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제대로 엮여서 돌아가고 있느냐,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수업 꼼꼼하게 나올 만한 것 가르치고, 나올 만한 것을 가르친 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스스로 한 것에 최대한 도움을 줘서 성적을 만들어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내신을 수업하는 모든 아이들이 잘 따라와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3학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이들이 수능 영어 따로 내신 따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동은 학교에서 하는 내신을 충분히 잘하면 수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초반부에 약간 어법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수능에는 어법 나오지도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노력을 투자하면 그건 1년 내내, 2년 내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를 아이에게 어느 정도 완성시켜서 꾸준히 해서 점수를 내는 수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동고 영어 내신 저는 자신 있고 아이들 맡겨주시면 성적이 반드시 나오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